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은 편안하셨는지요? 남은 여행도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비행 근무를 마친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녀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들이 모두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스페인 지사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걱정과 염려와는 다르게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아주 만족하고 있고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크게 후회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당 사연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사벨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여행을 위해서 대부분 가고 싶은 나라나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지인들의 경험을 들어보거나 인터넷,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과정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에 의해 그 나라의 진실이 왜곡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이런 현상 때문에 한 나라의 장점들이 단점에 의해 가려지곤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에 관심이 정말 많았고 해외여행을 하며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보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진로는 자연스럽게 항공 쪽으로 향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준비하며 승무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공 서비스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스페인 최고의 항공사인 이베리아 항공사에 인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스페인 최고의 항공사에서 일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저를 너무나 부러워했죠. 이베리아 항공은 스페인의 국립항공사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항공사로서 평판과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특히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항공사입니다. 물론 정직원이 아니라 인턴이었기에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실제로 선배 승무원들과 비행하면서 겪어보니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는 달리 다양한 국적의 여러 고객들을 상대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았어요. 비행 초보였던 제가 상대적으로 비행시간이 짧은 국내 비행을 나갔을 때 손님께 음료를 잘못 내어드리거나 기내식 메뉴도 잘못 전달해드리는 등 매번 긴장이 되어서 그랬는지 실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무는 너무 달라 괴리감이 들기도 하고 이게 내 길이 아닌 건가 하며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은 항공사의 얼굴이기에 항상 밝게 웃어야 했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기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비행 때마다 직속 선배님들이 저를 위해 항상 조언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혼내시지만 한편으로 제가 힘들어할 땐 위로도 잘해주셔서 힘든 시기를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저는 저의 노력으로 당당히 이베리아 항공의 정직원이 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던 중 연차가 쌓이자 이제 국내선 비행이 아니라 국제선 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국제선은 국내선과 다르게 데이오프라는 시스템이 있어 비행시간에 따라 하루에서 3일 정도의 자유휴식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들떠있는 저를 선배님들은 일을 하는 거지 놀러가는 게 아니라며 다독여주셨습니다.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인 여행이라는 꿈을 이루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첫 국제선 비행은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비행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제가 인터넷을 통해 조사했던 중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진 중국 공항이라는 말과 다르게 사소한 것들에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2박 3일 동안 데이오프를 받았지만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야 했기에 저희는 근처에서 모든 일정을 지내야 했는데요. 베이징 공항 근처에 있는 식당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식당들이 많았어요. 근처 관광지의 노점상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명한 식당이라는 곳들도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첫 국제비행을 마치고 선배님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저의 직속 선배님께서 첫 국제비행이 어땠는지 물어보셨고 전 중국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고 불편함을 느꼈던 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시더니 선배님께서는 가본 아시아 국가들 중에 한국이 가장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보다 중국이나 일본을 가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선배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으로의 비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선배님들께서는 저에게 한국으로 비행 가게 돼서 부럽다며 잘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평소처럼 저는 한국에 대해 인터넷으로 알아봤어요. 한국은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룬 선진국이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지만 세계에서 보기 드문 휴전국가이며 분단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휴전 중이면 전쟁이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는 뜻인데 이런 나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 비행 경험이 있는 선배님들은 제가 한국에 가면 놀랄 거라면서 최근에 갔던 중국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에 궁금해진 저는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 및 항공사 서비스 비교 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와 공항의 서비스의 질과 불만 접수 과정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에어헬프 사이트에서도 한국 항공과 한국의 공항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으며 그중 인천공항은 매년 세계적으로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자료와 주위에서 한국은 좋다고 말했지만 중국을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했던 경험이 있던 저는 그러려니 하며 한국행 국제선 비행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한국인 부부가 기내에 앉아있는 여러 손님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기 이거 받으시고 안에 있는 쪽지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알고 보니 그 부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기와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것이었는데요. 혹시라도 아이가 보채거나 많이 울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만약 아기가 울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작은 편지와 귀마개 그리고 간식거리가 조금 담긴 꾸러미를 나눠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좀 놀랐습니다. 아직 제가 비행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 따뜻한 고객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공항의 크기와 현대적인 건물에 압도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스마트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여러 공항을 돌아다녀 봤지만 한국에만 있는 스마트 항공권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저희는 직업 특성상 아날로그 여건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입국 수속뿐만 아니라 수화물을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제 짐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수화물이 나오면 체크인했던 항공권 시스템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래도시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서비스 1위를 연속으로 했는지 단번에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저희 스페인 공항에서도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공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던 안내 로봇은 공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줘서 공항에 처음 왔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고 공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는 시스템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공항 안에는 잠깐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실과 샤워시설도 있었고 미용실, 편의점, 게다가 세탁소까지 있었습니다. 제일 놀랐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아기들을 위한 베이비룸과 여성들을 위한 파우더룸이 있었고 스페인 화장실과 비교했을 때 무엇보다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된 화장실은 처음 보았거든요. 선배님들이 해주셨던 말과 인터넷의 글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는데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은 스페인 지하철과 다르게 너무나도 쾌적하고 좌석도 넓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도착하였는데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였을까요? 호텔은 정말 멋있었어요. 깔끔하면서도 웅장한 현대적인 건물이 제 눈을 사로잡았고 호텔의 체크인 시스템은 너무나도 편리하고 빨랐습니다. 그렇게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는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는 스페인에 돌아가 선배님들께 저의 한국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왜 선배님들이 한국의 공항과 한국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알 것 같다고요. 그 후 저는 해외 발령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지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였고 드디어 기회를 잡아 저는 한국지사로 발령받게 되었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아시아권을 비행하는 비행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의 제 삶에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안 왔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정도로 좋은 인프라와 다양한 좋은 사람들도 경험했어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아닐 거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한국의 문화와 의식에 대해 많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써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